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미소님들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어떤 일을 선택하시나요? 혹시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신태수님의 겁내지 말 걸 그랬다를 들으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겁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이면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자면서 선풍기를 함부로 틀면 안 된다. 특히 얼굴 쪽으로 바람이 오면 안 돼.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 산소가 다 날아가거든. 일리 있어 보이는 설명에 반박할 생각조차 못하고 나는 그 말을 고스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마다 바람이 얼굴 쪽으로 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얼마 전에 선풍기 바람의 진실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이야기를 알고 보니 거짓이라니 조금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단다. 어릴 때부터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잘하는 게 생기면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밥 벌어 먹는 사람이 되면 분명 후회할 거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합니다. 무자본 창업에 관한 상담을 하며 꽤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일로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잘하는 일도 딱히 없으니 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결국 후회하게 된댔어요. 하다가 그만두면 죽도 밥도 되지 않으니 지겹더라도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대요. 대체 어디서 시작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걸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말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순간랩에서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연달아 진행된 과정이라 참가자들과 제법 친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유독 집중을 못하고 꼼지락거렸습니다. 내가 하는 강의에도 별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슬쩍 다가가 보았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내가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림이 귀엽던데 혹시 그걸로 돈 벌 생각은 없어요? 에이,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요? 대수롭지 않은 듯 공책을 덮는 학생을 보며 익숙한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래요? 네? 당황해하는 표정을 보니 내 짐작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겁도 났고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똑부러지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잘하니까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좋아하니까 잘하게 되는 일도 많고요. 그 학생에게 잠시만 공책을 펼쳐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하나하나 크기는 작지만 각자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하게 끄적거린 덕분인지 정감이 가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데 그냥 버려두면 아깝잖아요. 어때요? 좋아하는 일로 돈 한번 벌어보면 어릴 적에 들었던 말은 너무 믿지 말아요. 해보고 후회해도 안 늦어요. 그 학생은 말없이 세미나실 문을 나섰습니다. 한 달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그 학생이 올린 그림이 제법 좋은 반응을 얻은 모양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예전엔 나도 그랬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여겨야지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참 애매합니다. 살면서 해본 건 몇 가지 없는데 그 가운데 좋아하는 걸 모두 빼고 나니 남는 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하면 좋은 날이 온다고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자꾸 입맛이 변합니다. 된장찌개가 그렇습니다. 어릴 땐 도통 입에 안 맞더니 어른이 되고 나니 구수하게 느껴집니다. 몰랐던 음식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데 유난히 사람들이 붐비는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샛노란 간판을 들여다보니 망고 음료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호기심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걸로 일단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받아들고 한 입 먹어봤는데 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밥을 먹은 뒤 습관처럼 그곳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코코넛 무스가 추가된 걸로 자주 주문합니다. 망고라는 과일을 처음 맛보았을 땐 물컹하단 느낌뿐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좋아하게 된다니 참 별일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들어서 맛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그 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부도 짐작만으론 가늠이 힘듭니다. 나한테는 노래가 그랬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걸로 돈을 벌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노래자랑 대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여름방학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바닷가에서 한창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차에 기분 전환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금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주머니가 두둑해진 기억이 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강의를 시작한 건 보험 영업 때문이었습니다. 무작정 사람을 찾아다니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 강의를 하면서 이름값을 높이면 보험을 파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어눌하고 실수도 많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 말솜씨가 늘었습니다. 이제는 잘한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나한테는 편합니다.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기 힘들다지만 나한테 듣기는 좋아하는 동시에 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숫기가 없는 나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맞장구도 치고 타이밍도 맞춰 웃기도 해야 분위기가 살아난다는 충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코칭을 하면서 내 밋밋한 듣기가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말없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 믿음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충고가 때론 쓸모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내가 말솜씨를 뽐냈다면 코칭을 10년 넘게 해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말레이시아 근처의 바다에 배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가 삶의 터전인 그들은 막상 땅에 발을 디디면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익숙한 배 위를 떠나는 것이 그들에겐 무척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교과서를 외우고 문제집을 푸는 지루한 시간이 내겐 공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그 배에서 내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장점인 공부와 멀어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게임을 익히는 속도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큰아이와 작은아이는 유튜브부터 들여다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만든 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자막 덕분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눈치입니다. 나도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최신 정보도 영상 덕분에 쉽게 익힙니다. 똑똑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요즘은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다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론 그 기억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일로 돈 벌면 안 된다. 일찌감치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까봐 겁을 냈던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좀 억울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를 경우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고민하게 됩니다. 빠른 성장을 원한다면 잘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자신에게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기준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것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모두 직접 해봐야 안다는 사실입니다. 잘하는 것도 해봐야 잘하는지 알게 되고 좋아하는 것도 해봐야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알게 되지요. 그리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해본 것에서 선택하게 되니 사실 그 외에서 다른 재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바느질을 배우면 고생한다라고요. 이 얘기는 바느질과 관련된 일은 배우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지요. 이 말은 차후 진로와 관련된 일에서 나도 모르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느질은 잘 못합니다. 부모님의 경험과 걱정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지요. 신태순 작가가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제 아이가 생각납니다.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겸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꾸준히 학원을 보내주었지요. 그랬더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춤과 관련된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춤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기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춤을 직업으로 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고 솔직히 탐탁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다른 진로를 선택했고 대학교도 현재도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얘기합니다. 딸아, 그때 춤추는 공부를 계속했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글쎄 하고 말하는 표정은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연습 공간을 빌려 춤을 추고 유튜브에 쇼츠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취미로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 엄마로서 겁내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겁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달라져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묻어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신태순 작가의 모든 삶은 실수로 시작된다에서 겁내지 말 걸 그랬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제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소님들은 어떤 기억이 있으실까요? 만약 그때 겁내지 말 걸 그랬다라는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할 일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